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제가 수업 준비를 많이 못해서 원래 가오시안까지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혹시 복습하신 분 지난주 예습하신 분? 어, 예, 이거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아예 안 보시면요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초 뭐 일단 베이스가 잘 돼 있다 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시면 이거 따라가기 되게 이게 내용이요. 사실 제가 그냥 주르륵 쉽게 넘어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 보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예습을 하시는데 여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식이 꽤 많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II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시면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장 예습을 하신 분은 야코비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막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은 지난주 거 한번 리뷰 살짝 해보고 가죠. 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죠? 서머 로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샘플을 샘플을 가져와요, 그죠? 예, 샘플 가져오고 이 샘플을 기준으로 그죠?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죠? 근데 에러를 작게만 하다 보면 이런 오버피팅이 일어나고요, 그죠? 오버피팅 특히나 그죠? M 개수가 그죠? 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리지듀얼 에러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커지는 개수들 있죠. 이거를 위해서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예, 그죠. 그래서 이 레지듀얼 람다 이 에러를 위한 그죠? 스케일러 팩터 람다를 고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probability 이걸 보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또 오늘 수업 이거 날라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이 이제 확률입니다. 2장이 확률이라 2장이 이제 확률인데 확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거 리뷰를 하게 되니까 리콜을 하게 되면 어, 실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실제 모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야 되고 그 샘플링 한 걸 가지고 이제 원래 모수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게 이 책 여기 이제 청 내용에도 나옵니다. 그게 되게 사실 이게 일포즈드라고 여기서는 이제 일포즈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죠? 우리가 샘플링을 한 우리 셋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x1에서 xn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모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샘플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샘플링을 하게 돼서 이 x가 그죠? 그죠?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 샘플링은 사실은 이 모수 n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도 없고 그죠? 샘플링 할 수 있는 가지수는 사실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링 한 게 실제로 어떤 분포에 근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동전을 던진단 말이에요. 동전을 던지는데 원래 확률을 몰라 우리가. 예. 확률을 몰라. 샘플링 했는데 우리가 던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6번, 동전 6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1, 1, 1, 1, 1, 1 전부 다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수를 뭘로 추정할 것 같아요? 그냥 1이라고 추정하겠죠.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확률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수에 대한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수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왜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신뢰도 몇 프로 이상으로 이게 뭐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모수를 다 한 게 아니거든. 샘플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모른다고 그죠? 실제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거는 차라리 쉽죠. 그러니까 인구 수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 전체 인구 수에 대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인구 수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하단 말이에요, 샘플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산 모델도 확률에는 이산 모델도 연속 모델도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이산 모델은 우리가 샘플링 하면 할수록 계속 샘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어차피 모집단이 원래 무한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확률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샘플링 할 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장 내용인데 여기 2장은 사실 되게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저 그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확률 모델을 모르는데 어떻게 파라메타를 집어넣느냐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우시안을 가정을 하는데, 그죠? 이 장에서는 가우시안 말고 가우시안이 사실 뭐 궁극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추정하기 가장 만만하고 대부분의 서멀로이즈와 연관된 애들은 대부분 가우시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대충 증명도 돼 있고요. 그런 내용도 제가 좀 진행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초적인 이제 베르누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죠? 이게 제가 올려드린 거 혹시 저거 보셨어요? 유튜브 링크에 보면은 디스크립션 있잖아요. 거기 붙여 있는 링크들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신 분? 거기 안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이걸 올려드렸었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올려드렸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강의실, 강의 자료실, 여기다가, 이렇게 수업을 쭉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업, 유튜브에 올린 거 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링크하고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수업을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잘 알 수가 없게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제 낼 때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업은 잘 열심히 다 따라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내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예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시스템의 자체가 있거든요. 이 온라인 강의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여기다 집어넣기로 했는데,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또 이제 제가 그 컨텐츠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넣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강의 자료실에다 올려도 되긴 하는데, 뭐 일단 제가 보고 일단 그렇게 올려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그 유튜브 링크를 보시면, 링크의 디스크립션 보시면 제가 거기다 레퍼런스가 다 올릴 겁니다. 다 올릴 거고, 여기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겠지만, 책 보는 건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수업이 굉장히 질이 좋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면 이걸 보고 제가 설명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뭐 만들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책 내용 식하고, 또 제가 검색해서 나온 그런 애들 식하고 노테이션이 다르거나, 아니면 접근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증명하는 방식이 다르면은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이유가, 그죠? PX라는 랜덤 베리어, PX라는 확률, 그죠? 이게 probability distribution, 이게 확률 분포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를 알기 위해서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걸 확률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파이나이트한 셋을 알아야 되고, 셋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 observation,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파워나 메모리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density estimation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그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샘플링을 탁 하고 그 다음에 또 샘플링을 탁 하고 그 다음에 또 샘플링을 탁 하잖아요. 뭐 동시에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IID라는 전제 하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IID가 Independently Identical Distribution입니다. 디스트리뷰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을 했잖아요. 그 샘플들이 각 샘플들은 서로 코렐레이션, 그러니까 이 샘플링 했을 때 그 분포가, 그러니까 그 샘플링한 값이 올라와 있는 분포를 지배하는 파라미터, 뭐 한계가 됐든 무한대가 됐든 그 파라미터에 서로 코렐레이션이 없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두 개가 다른 값이 되겠죠.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값이 되겠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든 여러 가지 이제 베이즈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베이즈를 지난 시간에 했던 베이즈를 한번 잠깐 다시 리콜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동전 있죠, 동전은 앞면 뒷면이 있고 일반적으로 언바이어스드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전에, 그죠, 우리는 얘를 몰라요, 그죠? 이거 우리 모르기 때문에 이건 사후 확률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 알고 있다면, 이걸 알고 있다면, 그죠? 우리가 이게 일단 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5번 나왔어요, 그죠?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5번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걸 0.5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후 확률을 보고 사전 확률을 추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동전을 던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번 던져봤는데 6번 앞면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전 확률을 알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이 동전은 0.6으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사후 확률에다가 곱해서,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에다 우리가 샘플링한 결과값에다 곱해서 업데이트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저번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제 방에서 긴 머리카락을 찾았어요. 그런 확률이, 그죠? 그죠? 긴 머리카락을 찾을 확률이 1%로 가정을 해봐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제가 없는 동안 제 방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죠? 여기다가 뭔가를 곱하겠죠, 저는. 이해되세요? 이걸 알고 있다면 이 확률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올 확률이, 맨날 저 없는 동안에 누군가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0.7이나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이걸 알고 나서는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전 확률이 있으면 사후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지금 이 샘플이 결국 이게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확률이.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샘플이잖아요. 그 샘플을 보고 이걸 만든 건데, 이걸 사전 확률을 알고 있다면 이걸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베이즈 이론의 기본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likelihood에다가 사전 확률을 곱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베이즈 이론의 기초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뒤에 가서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기 이제 이 장에서는 베르누이 그죠? 그러니까 0과 1의 그러니까 경판정을 하는 베르누이 확률을 시작으로 그게 이제 시리즈로 엮인 바이너미얼 이항분포를 설명을 하고 이항분포는 결국 그래 봐야 각 샘플들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너리가 아니라 실수 영역까지 확장하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를 하고 베타까지 하고 그다음 어디까지더라? 이거 어디까지 가더라? 그 다음에 다항함수 얘기를 하고 그 디리클레 분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 가우시안 중내 얘기하는데 가우시안 이제 가우시안에다가 이제 다 위에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러면 우리부터 일단 바이너리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베르누이 분포는요, 그죠? 이 뮤가 그죠? 뮤가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파라메터입니다, 그죠? 파라메터. 뮤가 파라메터인데 확률이 그죠? 우리가 샘플링을 딱 해봤는데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은 여기 지금 얘는 어때요? 지금 이 확률에서 1이 4 후에 있습니까? 4 전에 있습니까? 4 후에 있죠, 그죠? 우리는 이 파라메터를 가지고 얘의 확률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the probability of x1 will be denoted by parameter mu. 그죠? 파라미터 뮤입니다. 그죠? 뮤의 확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있을지 없을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x가 1이에요. 1. 그죠? 0 아니면 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x가 1입니다. 그죠? 1이면 우리가 보통 expectation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x가 만약에 1, x2, x3, 3 이렇게 해서 x가 n까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1일 때 그죠? 이거 하고 이거에 아이고 이게 S일 때 이거 하고 이거에 x1 더하기 x가 x2일 때 x2 더하기 이렇게 나가죠. 모든 일어날 확률을 다 곱하는데 기대값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값을. 그죠? 근데 저게 1이에요. 그죠? x가 1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 우리가 결국은 이 1의 확률은 누구로 떨어지게 돼요? 뮤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는 거죠.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러니까 뮤가 파라메타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죠? x가 0 아니면 1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x가 0 아니면 1밖에 가질 수 없다고 가정을 하면 책의 식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1일 경우 그죠? x가 1일 경우 그죠? 까먹었다. 까먹네. 이건데 그죠? 예. 얘하고 그죠? 요거죠. 그죠? 여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이 0이랑 1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일어날 확률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식으로 쓰면 그죠? 사람이 어차피 저기 뭐냐 위에 있던 것처럼 지금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고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값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번 일어나고 그죠? 얘 아니면 반대쪽이잖아.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뮤겠죠. 그죠? 그리고 1에서 x를 뺀 것만큼. 그죠? 이게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이게 식이 됩니다. 이게 베르누이 분포예요. 요게 여러분들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베르누이 그러니까 뒤에 이제 양 바이노미얼 이제 할 건데 이게 상식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식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식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항 분포까지 일단 봐봐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동전을 던지는데 그죠? 만약에 언바이어스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전이 그죠?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데 얘가 앞면 혹은 뒷면 있을 확률이 똑같이 0.5, 0.5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제가 던지게 돼 제가 앞면이 나올 때를 1이라고 하고 뒷면이 나올 때 0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를 한 5번 던졌어요. 5번 던졌는데 5번 그럼 처음에 던졌을 때 둘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 0.5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졌을 때 둘 중에 하나 나올 확률 0.5잖아요. 또 쓰면 0.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가면 결국은 내가 만약에 총 4번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식이잖아요. 설명은 좀 바보같이 하긴 하는데 식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베르누이 폼입니다. 베르누이 분포의 폼입니다. 그럼 이제 분포가 있으면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뭔가 이걸로 조작을 하려면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예. 분산 이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를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보죠. 주사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사위는 어때요? 면이 아이고 이렇게 주사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면이 직육면체가 얘가 정육면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 면이 이분하다고 가정하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그죠? 전부 6분의 1로 이분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주사위의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얘는 6분의 1이죠, 그죠? 예. 기대값은 얼마예요? 기대값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 더하겠죠, 그죠? 계산해보면 기대값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값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날 확률 1인 1 우리가 지금 얻을 값 1에 6분의 1이죠, 그죠? 6분의 6분의 1을 확률로 얻을 수 있고 2를 6분의 1의 확률로 얻을 수 있고 3을 6분의 1로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얼마? 6 이거 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1, 2, 3, 4, 5죠? 그러면 9, 12, 14, 15, 30일 곱하기 6분의 1이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죠? 응? 이 기대값은 36분의 31. 그죠? 주사의 기대값은 30,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안 높은데? 이상한데? 잠깐만. 다시 지금 시가 잘못됐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 더하기 6분의 6 하면 5, 6, 10, 15. 6 두 번 됐구나. 15, 15, 21이네. 그죠? 절반보다 조금 많죠, 그죠? 절반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죠? 네. 이게 기대값이에요. 주사위 던졌을 때 기대값입니다, 그죠? 아닌데? 6분의 21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을 커야지, 그죠? 이게 기대값이 됩니다, 그죠? 이게 기대값인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되면 기대값은 우리 확률은 6분의 1 다 더해서 1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확률은 0에서 저기 뭐냐 무한대까지 다 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근데 기대값은 어때요? 이거보다 크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뮤 값이 그죠? 뮤 값이 그냥 1이랑 곱해지거나 0이랑 곱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뮤가 1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죠? 뮤가 1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예, 1이 맥시멈 1이거나 맥시멈 0이어야 돼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나 민 값을 구하게 되면 노멀라이즈 한다고 해요. 예, 노멀라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얘가 그죠? 이 지금 얘가 이 베르누이 분포가
결국은 이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1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민값이랑 베리어블 구해봐서 썸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민이 왜 뮤인가? 그죠?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게 베르누이 함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P가 그죠? 1일 때 값하고 그죠? 얘가 그러면 1일 때 값, 0일 때 값하고 1일 때 값을 더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뮤가 그죠? x가 0이에요. 그죠? 아이고 0이다. 그죠? 그러면 얘 뭡니까? 얘 1이잖아요. 그죠? 얘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요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0일 때. 아, 저 1일 때. 그죠? 그러면 1. 그죠? 얼마야?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잠깐만 어디 갔나? 1, 0,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잠깐 뭐가 이상한데? 에이씨. 잠깐만. 0일 때. 1일 때. 여기도 1이고. 여기 1. 1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1잖아. 1일 때 1이고. 여기 0이니까 1. 잠깐만. 아, 맞네. 죄송합니다. 맞네. 아, 정신이 없네.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더, 이렇게 값을 더 해야 된다.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맞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1일 때 그죠? 아, x가 0일 때 그죠? x가 0이면 그죠? 0 곱하기 그죠? 0, 기대값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뭘 넣든 그냥 0이 되는 거죠. 0, 0 넣고 얘 1인데 그죠? 예. 0, 0 넣고 1, 그렇지. 이게 1 마이너스 뮤고 그죠? 얘는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 1이니까 그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뮤가 된다 그죠? 예, 아, 저 뮤가 된다 그죠? 그래서 민값은 뮤입니다 그죠? 예, 민값은 뮤고. 근데 분산을 구해보죠 그죠? 저기 민값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민값 이거는 뮤다 그죠? 예, 이게 뮤다 그죠? 네? 아, 켰어요 다시. 예, 예. 그래서 이게 뮤다 그죠? 예, 이게 뮤고 그죠? 그러면은 베리언스는 그죠? 베리언스는 그죠? 얘는 식은 어때요? 제곱한 거에서 이거다 그죠? 베리언스가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베리언스가 내가 저기 뭐지? 실제 내 값에서 그죠? 내 제곱한 거에다가 민값을 빼서 그죠? 아, 민값을 뺀 거에 제곱을 그죠? 제곱의 편을 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우리가 안다 그죠? 얘는 뮤의 제곱이다 그죠? 그럼 얘를 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다 여기를 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럼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저기 뭐냐 0이랑 1, 이 0이랑 1 값을 구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 여기서 P, 여기가 P가 1일 때 값 그죠? 이걸 어차피 0은 없어지니까 그죠? 그럼 1일 때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러면 1 넣으면
얘는 뮤에 뮤에 들어가니까 0이다. 그러면 얘는 뮤고 그죠? 그래서 0일 때 그죠? 그 다음에 p x도 해야 되겠다 그죠? 제곱이니까 그죠? 0일 때는 플러스 그죠? 얘 더하기 뮤 0일 때는 0, 1이고 얘 0, 1이니까 이거죠? 뮤에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샤. 잠깐만인데. 나 적어온 거를 이거 띄워놔야 되는데. 일단 x제곱에 0 넣고 0일 때 여기 그리고 똑같이 0, 0 들어가면 0, 0. 그럼 값 똑같네 그죠? 똑같네 그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뮤다 똑같이 그죠? 뮤 그죠? 얘랑 얘랑 없어지고 그죠? 뮤다 뮤 그죠? 그러면은 뮤 마이너스 뮤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분산도 구해놨어요 그죠? 분산까지 구해놨습니다 그죠? 베르네 미리랑 분포는 저렇게 된다. 이걸 제가 왜 푸냐면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확률 값이랑 기대 값을 다 더한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감이 생겨야 되고 이게 결국 계속 내려가면은 다 그거의 연장이에요 사실. 이게 바이노미얼이 이항분포가 여러 개 연결된 거를 여러 개 계속 이제 한 시행이 아니라 여러 번 수행했을 때를 한꺼번에 푸는 게 바이노미얼이거든요. 자, 그래서 민값이랑 바리아블 구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셋을 확보를 했다고 가정을 하죠. D x1에서 xn만큼의 이걸 확보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는 샘플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 샘플 가지고 사전 확률을 찾아내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그죠? 사전 항목이 뮤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업섬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클리후드를 찾을 겁니다. 그죠? 원래 일단 샘플로 그죠? 그러면은 뮤가 우리가 사전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사후 확률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라이클리후드 저기 뭐냐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1장 했던 거 혹시 나세요? 라이클리후드가 이건 이거 찾읍시다. 그냥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냥 x의 값이 1 아니면 0인 애들이 지금 우린 지금 데이터 셋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확률을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1에 그렇죠? 데이터셋 1인지 그죠? 1인가? 그렇게 되고 데이터 이렇게 되고 플러스 x2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겠죠. 그죠? 사실 이게 x가 x2인 거고 그죠? 얘가 x가 x1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은 얘가 요거가 이게 이 b 숫자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곱하는 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프로덕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죠? 더하는 건 아니지. 다 곱하는 거죠. 그죠? 자기 지금 1 아니면 1, 0 아니면 0, 1 아니면 1, 0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다 곱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식이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우리 요 식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x가 xn으로 바뀐 것 뿐이죠. 판서 되게 안 되네. 준비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까 갖고 있던 요 함수 있잖아요. 어디 갔냐? 이게 아니지. 위에다 써놓고 시작하자. 이건데, 그죠? 이게 이거다,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식에서 그죠? x가 한 개가 아니고 그죠? 모두 다 그죠? 그래서 이게 xn이 될 거고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n만큼 그죠? 다 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죠? 이게 이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최대가 되거나 그죠? 최대가 이게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서 0인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미분값이 여기 0인 부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미분 값에 미분의 0인 값을 찾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책이 안, 이게 판사 책이 있으니까 요거 책이 있는 걸 일단 지나갑시다.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것들만. 해서 얘를 미분을 할 겁니다, 그죠? 예, 미분을 할 겁니다. 예. 아 근데 미분을 하기 전에 앞에 곱하기가 있잖아요. 곱하기가 있으니까 미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곱하기가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부분적 분, 저기 뭐냐 부분 미분해야 되는데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버리죠.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는 게 저기 지수 함수, 아, 저기 로그 함수잖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에다 집어 이게 로그 함수가 적었잖아요. 만약에 b, c 이렇게 있고 ln 이렇게 가면은 그죠? ax, bx, cx 이렇게 있으면은 로그에다 집어넣으면 아이고 아이고 bx c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로그 함수가 그렇잖아요. 다 더하기로 다 빠져나가죠. 만약에 뭐 또 만약에 뭐 이렇게 있으면 x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함수를 거치면은 곱하기가 전부 다 더하기가 되니까 그래서 로그를 양변에다 취해 줍니다. 그죠? 로그를 양변에다 취해 줍니다. 로그를 양변에다 취해 주면 그죠? 곱하기가 뭘로 돼요?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시그마가 됩니다. 시그마가 되고 그 시그마는 그냥 더하기 연산이니까 앞으로 빠지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ln 취해줘야 되는 건 x 지금 우리 지금 뮤에 대해서 지금 ln을 취해준 거잖아요. 로그를 취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n 변수가 있는 애한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였단 말이죠. 여기 있죠, 그죠? 얘였단 말이죠, 그죠?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x가 xn 앞으로 내려오죠. 이해되죠? 예, 앞으로 내려오죠. 여기 지수승에 있던 xn이 앞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죠? 더하기 얘도 해야 되죠. 그죠? 얘는 두 개 지금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1-xn이 앞으로 내려오고, 그죠? ln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얘가 0이어야 돼요, 그죠? 얘가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같이 가고 헷갈려. 해먹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알면 예, 베르누이 저기 바이노미얼은 금방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 뮤인가? 네, 뮤죠. 네. 이렇게죠. 얘가 얘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얘가 0이 돼야. 아니다. 이게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해야 되죠. 얘를 미분해야 되겠다. 그죠? 얘를 미분해야 되겠다. 그죠? 네. 요거를 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최대로 맥스로 그죠? 이게 맥스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게 라이클리후드 함수가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맥스로 해야 되는데 얘를 맥스로 하려면
뮤 기준으로 그죠? 뮤 기준으로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해서 얘가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 앞에다 쓸까? 아니다. 시작했어. 이렇게 하고 이게 그죠? 얘가 이걸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시그마는 그냥 앞으로 나오고 그죠? 시그마를 미분할 필요는 없고 미분 값을 더하면 되니까 나오고 xn 그죠? xn은 그대로 있고 그죠? ln 뮤를 미분하면 뮤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뮤로 내려온다 그죠? 얘도 똑같아요 그죠? 뮤나 뮤 베이트로 내려오죠. 얘가 0이 돼야 돼. 그죠?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이 빼가지고 갖고 오죠. 미분했지. 미분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아이고야, 씨, 지우고. 미분했죠. 미분 수행했다, 그죠? 그러면은 n에서 얘를 더하면 그죠? 얘 더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얘 안에 있는 값은 뮤에 뮤가 되고 xn 1 마이너스 뮤 플러스 뮤분의 뮤 곱하기 xn입니다, 그죠?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0이잖아요. 양변에다 이걸 곱하면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xn 마이너스 xn 뮤 그죠? 플러스 뮤 마이너스 뮤 xn이 됩니다. 그죠? 요게 0이 돼야 되는데 시그마 시그마 이거 시그마 빼먹으면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은 xn의 시그마는 뭡니까? 그냥 xn 시그마인 거죠. 일단 xn 시그마인 거죠. xn 왜냐면 뮤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더해봐야 그죠? 얘 더해봐야 그래. 더해봐야 더해봐야 그러니까 xn은 xn 시그마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면 xn은 우리가 샘플링을 지금 우리 RP가 우리 지금 x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xn은 놔두고 마이너스 시그마 xn인데 얘가 뮤가 그죠? 뮤가 n만큼 저기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n이겠죠, 그죠? n만큼 n뮤. 아니 잠깐만, 뭐 헷갈린다. 이거랑 없어지네, 그죠? 마이너스. 근데 잠깐만, 부호가 반대지. 부호가 반대지. 하나 빼먹었다. 미안합니다. 하나 빼먹었다. 내가 이렇다. 미분할 때 뮤도 미분해야 되잖아. 그냥 내려오면 안 돼. 뮤도 미분해야 되잖아. 요거 그죠? 깜빡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 뮤 플러스 xn 뮤입니다. 그죠? 이렇게 삭제되고 그죠? 얘는 0이고 얘 양변 곱하면 얘도 없어집니다. 그죠? 그럼 남는 건 xn이랑 뮤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좀 빨라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시그마는 xn 그죠? 얘 시그마 xn 나오고 n부터 1이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n이고 뮤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뮤는 상수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n 뮤죠. 그죠? 뮤를 n만큼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x 이거가 이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식 2.7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죠? 뮤가 뮤 맥스가 그죠? 뮤가 뮤를 몰라요. 우리는 그죠? 뮤를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샘플링을 한 xn 기준으로 맥시멈 라이클리를 구하면
n분의 xn의 서메이션이에요. 그죠? 이거 여러분 딱 보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뭐가 오지 않으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xn은 우리가 샘플링한 샘플 값들이에요. n은 뭐예요? 우리가 샘플링한 수예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균 내는 거예요. 아티메틱 에버리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항 분포일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베르누이 분포일 경우에 우리는 이걸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평균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100번 던져서 앞이 50번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2.7의 의미가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또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고요. 그죠? M이 그죠? M이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자 하는 그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 나온 값이고 n이 총 시행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히스토리 그램으로 그려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만약에 우리가 10번 던졌어요. 10번 던지고 뮤가 그죠? 이 파라메터 우리가 안다고 치면 뮤가 0.25예요. 4분의 1이죠. 그죠? 4분의 1이 10번 수행됐을 때 그죠? 4분의 1이 두 번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네. 요건 약간 좀 직관이랑 좀 벗어나긴 하는데 그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4분의 1이 4분의 1의 확률로 그죠?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내려가고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4분의 1 확률을 가진 그죠? 뮤 파라메타 기준으로 1이 나온다고 가정해서 1이랑 0이 이제 뭐 0.25 확률로 배분이 돼 있다고 하면 2번이나 3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그렇게 됩니다. 이걸 봐봐. 여기 보면 now suppose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코인을 우리가 3번 던졌는데 3번 다 앞면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이클리 기준으로 보면은 n이랑 m이 3번이죠. 그죠? 앞면이 3번 나왔고 내가 3번 던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동전을 3번 던졌는데 3번 다 앞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식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이 동전은 무조건 앞만 나온다고 가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1장에서 했던 심각한 오버피팅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좀 약간 수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설명 잘 못합니다만은 설명을 해보면 여기 있는 지금 샘플들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좌측 하단식인 저 그래프인데요. 쟤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에러를 민스퀘어 에러를 미니멈으로 하려고 한 결과가 저렇게 됐단 말이야. 그죠? 다항식도 M3보다 그러니까 구차 그러니까 구 급수가 9개 그죠? 8차시까지 있는 애가 사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만 갔더니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원래 이게 모분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모분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분포를 아는 방법은 이렇게 샘플링 값을 갖다가 모분포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이 시점에서 그죠? 우리가 샘플링 탕 했어요. 그때 원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0.1이 나왔어. 이 시점에서 탕 했어요. 여기는 뭐 0.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1이 나와. 뭐 0.8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을 다다다닥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썸멀 노이즈가 더해져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 값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걸 가정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2포인트를 가정해 봅시다. 2포인트 앞으로 이제 가우시안을 하면 이렇게 제가 가우시안 풀면 나올 텐데 이 점이요. 정확하게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항분포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거 찍힌 게 그냥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하면 요 시점에 찍힌 이게 그냥 뭐 아니면 도잖아요. 이게 맞거나 틀리거나 이거 두 밖에 안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저런 모양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X축 기준으로 그죠? X축 기준으로 여기
값이 나올 확률이 요 기준으로 한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y축 기준으로, 그죠?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뒤에 내용을 안 했으니까 일단 수사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땐 똑같이 그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분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다가 우리는 이제 사전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더 하거나. 그죠? 나온 결과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확률은 무한분의 1인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샘플들은 모든 모집단이 나올 확률들이죠. 모든 값이 나올 수 있지. 여기 다 모든 값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이 샘플링 이 값이 원래 값에서 어떤 분포로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뭐 가우시안처럼 이렇게 그려왔죠. 사실 그렇게 가우시안이 아니고 만약에 뭐 이런 분포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만 무조건 여기서 내가 만약 이 값은 무조건 뭐 이 주변에만 값을 가진다거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가정도 필요한 거고 사전 확률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여러 번 던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now we also work number m is observation x1 is given size of n이죠. 이거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한다. 주어진 확률들이 그죠? 우린 결국은 0 아니면 1 베르누이 확률들 디스트리뷰션들이 연속으로 쫙 이어진 거죠. 그럼 우린 이거를 다 더하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곱하고 지금 해당 디스트리뷰션의 각 확률을 곱하고 또 더하고 또 하고 곱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바이노미얼이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파라메터가 두 개죠. 그죠? n입니다. 그죠? 예. n하고 m이 그죠? n하고 m이 이게 원래 파라메터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원래 사전 확률 이 어떤 파라메터 이걸 가질 때 이런 식으로 식이 구해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건 거예요. 여기 이 식인 거예요. 이 식. 이 식. 이게 저게 콤비네이션입니다. 그죠? 네. 저 식이 콤비네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총 횟수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죠? 네. 요거는 얘는 팩토리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뭐 앞면이 나오고 뒤에 뒷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이게 n개야. 그러면은 총 n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n이죠. n분의 1이죠. 뭐 n이죠. n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n-1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n-2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그럼 이 확률 다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 팩토리얼 되는 거고. 밑에는 이게 순서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거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1010 나온 게 그죠? 만약에 이런 거지. 만약에 뭐 A, B, C, D 4개 중에서 내가 2개씩을 골라낸다고 할 때 A, B를 고를 수도 있고요. A를 먼저 골라내고 B를 구할 수도 있고 골라낼 수도 있고 B를 먼저 골라내고 A를 골라낼 수도 있어요. 콤비네이션에서는 이걸 한 개로 봅니다. 두 개는 똑같으니까. 근데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 맞나? 퍼뮤테이션에서는 이게 순서를 따져요. 그래서 퍼뮤테이션에서는 이걸 안 해요. 여기 이걸 곱해서 나누잖아요. 퍼뮤테이션 이걸 안 해요. 콤비네이션에서만 이걸 합니다. 일단 결국 얘기하는 게 스케일러 결국은. 예. 원래 전체 수에서 내가 지금 샘플링 했던 내가 지금
뭐 특정 m이죠. 특정 m이 그러니까 만약에 n이 만약에 10인데 만약에 n이 10인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모수 저기 뭐냐 이 파라미터가 몇 번째 적용됐느냐에 대한 스케일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책 읽고 혼자 하실 때 이거 쭉 보시면 사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확률 하신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을 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준비 안 하고 지금 그냥 막 집어 끄집어내려니까 막 헷갈리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funk션입니다. 이렇게 바이노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속 분포가 아니고 뭐죠? 이산 분포입니다. 그죠? 내가 몇 번 샘플링을 하냐에 따라서 얘는 연속 분포가 아니죠. 앞으로 또 연속 확률 분포도 할 거니까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바이노미얼에서도 민 값을 이렇게 구해 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저거 했을 때 그죠? 우리 저기 뭐냐? 그러니까 우리 2.3이랑 2.4에서 이걸 구했잖아요. 얘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게 그죠? 베르누이에서 잘했을 때 바이노미얼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그냥 m을 곱한 거밖에 더 안 되는 거지. 그죠? 여기서도 m-2m 이거 있으니까요. 그죠? 이것도 저걸 해볼까? 이거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숙제로 낼까요? 그럼 좀 맞나? 그러네. 잠시만.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죠. 쓰실 없으실 텐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진짜 시간 엄청 단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식 같은 거 찾거나 뭐 이것저것 할 때 얘 쓰면은 시간이 되게 빨리 줄긴 해요. 왜냐면 내가 검색을 해서 찾는 거면은 내가 여러 가지를 보고 내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답을 주니까 이 시간이 되게 단축이 되긴 하거든요. 똑같은 LLM이에요. 똑같은 LLM인데 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저걸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할 때도 이거 써먹는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책 내용을 봤잖아요. 내가 지금 로그인 했으니까 이제 바로 다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제가 한 수업을 할 때요. 이거 얘한테 질문을 하고 답 얻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정리를 제대로 잘 못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다가 막 딴 거 막 집어넣고 막 이래갖고 그걸 못 드렸는데 제가 좀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한번 날 잡아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볼게요.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좀 사견인데 점점 요즘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모델들 보면은 이제 LLM이 나오고 그 LLM이 사실 뭐 이게 저거잖아요. 그 트랜스포머잖아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어떤 게 얘기를 하는 거에 그 리던던시를 제외하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있어서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의 핵심 되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이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문장의 열 중에서 그 핵심 단어들의 코렐레이션을 내가 슈퍼바이즈 하지 않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얘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사고하는 게요. 혹시 사피어 워프 이론이라고 혹시 아세요? 영화 중에 우리 한국 개봉 이름은 컨택트고요. 옛날에 87년 그 컨택트 말고 최근에 나온 컨택트도 있어요. 네, 컨택트라는 게 원래 원제는 어라이벌이에요.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에 와서 뭐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영화 좀 이렇게 액션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어떤 언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면 그 언어를 위해서 언어를 말하고자 하기 위한 사고 방식이 머릿속에 잡히게 되면 그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피어 워프라는 그 언어학자가 있었어요. 이 언어학자가 사실 그 증명은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의식이나 어떤 생각의 사고의 패턴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각, 각 사람의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사고의 이 패턴은 사고의 어떤 디멘전은 자유도는 그 언어에 지배된다는 이론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뇌에서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걸 의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 언어를 공부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 이래요. 러시아어나 이 중동, 그러니까 아라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문장을 봐도 바로 그걸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중동, 그러니까 아라빅 같은, 특히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빅 같은 경우는 문장에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연결을 모르면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 정해져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요, 문장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러시아어도 그래요. 러시아어도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만약에 한 단어, 우미니아, 우미니아, 예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먹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문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의 문장이나 그 이후의 문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이해되세요? 한국말도 그래요. 한국말도 그래요. 근데 이 뭐지 보통 매뉴얼이나 보통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설계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어로 많이 써지는데 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영어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영어는 추가로 내가 뭔가를 안 해줘도 돼요. 그 문장 자체로 뜻을 거의 다 대부분 전달해 버리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수사가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 그렇잖아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와요. 그 다음에 수사가 붙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옵션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어때요? 수사가 끝나야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를 어쨌든 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뭐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 이런 거죠. 그런 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이제 그러니까 일본어는 좀 달라. 일본어는 우리하고 어순이 같은데 일본어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어는 글자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습니다. 싹 다 떨어져 있어요. 싹 다 음절도 다 떨어져 있어요. 다 전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자, 칸지예요. 우리는 칸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자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카응지예요. 그러니까 발음까지도 얘는 따로 떼서 써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글자 안에 붙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서 써요. 예.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LLM이 나오고 이런 쪽의 발전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고 저는 사실 뭐이 개발자들이 안에 망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뭐 안에 가중치가 어떤지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LLM이 나오면서 약간 좀 이런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2, 3년 전을 생각해 보면 상상이 잘 안 가요. 예. 너무 빨라서 지금 너무 빨라서. 근데 이걸 똑같은 모델을 차에다가도 해보고 인간형 로봇에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뭐, 솔직히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뭐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저기 뭐지 바퀴 달린 개 그거 보니까 뭐 소름 돋네. 그 걔네들이 참으로 뛰어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거기다 총 달고 지금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그래요. 운전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동시에 수십 수백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확률이 이렇게 막 경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도 아니야. 이 차가 옆으로 올까 말까. 저 지금 노란불이 언제 바뀔까. 차선이랑 내가 지금 얼마나 센터로 가고 있나. 뭐 옆에서 바람이 부나 앞에서 바람이 부나 지금 연비는 어떻게 나오나. 기아가 지금 몇 단인가. 내리막길인가 오리막길인가. 낮인가 밤인가. 수백만 가지 수백 가지의 변수들이 동시에 처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들이 이렇게 막 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야. 40%, 40, 60%, 45%, 55%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란 게 되게 잘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정이 잘 되긴 한데 이런 거 나오면서 되게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사람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뭐 지금 얘기가 좀 길어져.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잊어버린 것도 많고 이러니까 하나하나 찾아가는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챕터를 공부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막히는 것들 쫙 싹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제 답하는 건 이미 이제 나오거든요. 답은 이제 다 해요. 이제 뭐 요즘 뭐 박사급도 뭐 몇천만 원이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만 하면 답을 내주는 건 이미 이제 나와요. 이제 점점 질문은 점점 그 답은 점점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답을 제대로 쓰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 여튼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이게 제가 이런 수업 있잖아요. 이런 수업을 할 때 제가 수업 준비한다는 거는 이런 공식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지금 수업인데 이번 주 제가 준비를 너무 못해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디 갔냐. 내가 이걸 물어봤었는데 약간 잠깐만 너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저거 하려고 그랬죠.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얘가 이제 책을 뒤져서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책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온라인이라서 제가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온라인 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 얘가 이 책을 읽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활용하세요. 퇴근하고 공부하기 힘들고 책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물어봐서는 의미가 좀 해석이 퇴색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베이직이 없는데 이거 물어보면 얘는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레퍼런스만 보고 던져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보려면 책 내용을 보고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대답을 잘해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뒷내용까지 지금 다 이걸 해서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지 시어럼이 저거예요. 베이지 시어럼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원래 이거 지금 여기는 이제 바이노미얼 여기 이제 베타 지금 베타 함수를 여기다 끄집어내서 갖고 온 건데 이제 뒤에 설명하긴 할 거예요. 제 얘기가 뭐냐면 앞에 확률에다가 지금 다른 확률을 곱하잖아요. 이게 베이지 2론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확률,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확률 분포를 추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샘플링을 한 번 더 하고 이거에 동일한 파라메터를 구해봤더니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의 키가 175고 평균 몸무게가 70kg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분포를 갖고 있는데 내가 100명, 200명 샘플링을 해보니까 키가 167, 키가 177이고 몸무게가 67이더라. 바뀌었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내 지금 갖고 있는 모델에다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즈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에서 내가 지금 보는 확률은 몇 개가 어느 볼만화에 대해 포션인가. 이거 지금 베타 함수, 이거 베타 함수로 갑시다. 예, 베타 함수 이제 베타 함수 설명할 거니까.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릴 때 제가 요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자, 베타 함수가 있는데요. 요게 내용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베타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살짝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2.8에서 그죠? 2.8에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세팅을 할 때 그죠? 네, 뮤 기준으로 그죠? 베르니 디스트리뷰션으로 ML을 구해봤다. ML을 구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시작인 거죠. 예. 그게 여러 개 이제 이게 x가 1일 때 1일 때 셈만 갖고 하는 게 베르누인 거죠. 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지수가 x가 한 개밖에 있어. 한 개일 때. 그죠? x가 한 개이고 그죠? x가 한 개일 때는 베르누이 분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개 여러 개 이제 여러 개 붙어서 나오면 100, 100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나오면 그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 거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봤죠.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그거 기준으로 매매를 구했다가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오버핏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걸 뭔가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저기 뮤의 확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얻어낸 거에다가 이제 값을 더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티베이션 오브 프라이어 we not likely the function takes the form the product of the factor of the form 이거죠. 원래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거죠. 이거 여기 베르누이 분포죠. 이거가 근데 봐봐 이게 x가 1이라고 0밖에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아까 우리가 그거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서멀로이즈가 섞인 그 값이 원래 값이냐 아니냐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확률 분포로서 존재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래요. 우리 이거를요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다 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인공신경망 같은 걸 만들잖아요. 우리가 신경망 같은 거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DNN을 가정을 하면, 그죠? DNN을 가정을 하면, 들어가 안 나오네, 이거. 들어갈 때 들어가. DNN을 가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펑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펑션으로 본단 말이에요. 파라미터들이 쭉 있는 거고. 보통 세타라고 하죠. 세타라고, 뭐, 세타 이거고 x죠, 그죠? 예, 이렇게 그죠? 우리가 지금 나오는 값은 우리 값은 알고 있는데 어떤 파라미터가 돼야 이게 최대가 될까 이걸 찾는 거잖아요. 이걸 찾는 건데 우리가 이 함수를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모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업데이트한 확률 분포가 내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확률 분포하고 모양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모델을 가정하지 않고 한 모델을 갖다가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마함수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베타 함수가 감마함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죠? 뒤에는 사실 이거 저기 베르누이 함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파라미터가 더 늘어났단 말이죠. 감마함수를 보죠. 감마함수가 뭐냐면은 아까 팩토리얼 얘기했었다, 그죠? 아까 팩토리얼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내는 기초는 한글 자료도 좋은 게 많아서. 예. 감마 감 자료. 이게 제가 할 일이죠. 예. 좋은 자료를 여러분한테 공부해 줄 수 있는 이걸 찾아내는 게 제 일이 사실. 이걸 쭉 읽어보면은 감마 함수가 왜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다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지만 팩토리얼 개념이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죠? 이게 팩토리얼인 건 다 아십니다. 그죠? 예. 뭐, 이거 뭐, 0 팩토리얼인데 1로 정의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있는데, 보죠. 그 조합론에서 다르게 됩니다. 그죠? 세 개의 알파벳에 배열하는 수는 총 6가지입니다. 왜? 왜냐면 ABC 중에 아무것도 안 정했을 때는 가지수가 3개죠. 그 다음에 A가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 남은 건 B랑 C밖에 2개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2개가 정해졌으면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초반에 가질 수 있는 가지수 3,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가지수 2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게 팩토리얼인 거죠. 예. 이게 3의 팩토리얼 유가하고 일치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아까 저 뭐야 그 바이노미얼 할 때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나왔던 그 스케일러죠. 이게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제 뭐 순서까지 하면 이게 그걸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고 퍼뮤테이션은 얘가 없어요. 그죠? 예, 왜냐면 순서의 팩터는 없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팩토리얼이에요. 예, 이게 팩토리얼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팩토리얼은 1의 팩토리얼, 2의 팩토리얼, 3의 팩토리얼, 4의 팩토리얼 이렇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나오겠죠. 그죠? 순서상이 나올 텐데 이거를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죠? 점을 찍으면 팩토리얼이 얼마나 빨리 커지는 함수인지를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요게 10일까지 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빨리 커진다. 팩토리얼이 그죠? 예. 그래서 기하급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빨리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말도 안 되게 빨리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10일밖에 안 저렇게 커지죠, 그죠? 예, 말이 안 되게 커진다, 그죠? 그래서 점 3개만 봐도 이렇게 쭉 급격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팩토리얼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봤던 팩토리얼 생각해 보면은 얘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에서 우리가 발견해내고자 하는 혹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샘플링에서 얻어낸 그 확률을 앞에다가 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죠? m만큼 일어났고 그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만큼 일어난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스케일러로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아까 주사위 아까 기대값 했잖아요. 21에 저기 뭐냐 6분의 2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1이 아니잖아. 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게 베타 함수 왜 나오는 거냐면요. 다시 베타 함수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떤 확률 분포를 알고 싶어요. 확률 분포를 알고 싶은데 이 확률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서 나는 프라이어를 먼저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사후 확률에다 곱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후 확률을 갖고 내 사전 확률에 다시 곱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점점 내 프라이어의 확률의 가중치를 늘려가는 거죠. 점점.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원래 모수를 따라가는 건데 내가 원래 추정하고자 했던 확률 분포 있죠. 이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전 확률의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가 다르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함수를 같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컨주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라지넘 혹시 그 저기 센트럴 리밋 시어럼 아시죠? CLT 아세요? 센트럴 리밋 시어럼.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뭐냐면 약간 큰 수의 법칙인데요. 어, 우리가 어떤 분포를 갖고 있던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던 일정 수 이상만큼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가우시안 분포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잠깐만요.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게 빠르시는데 한번 찾아 이게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지난 학기에도 제가 이걸 한 게 있어가지고 유니폼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유니폼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 유니폼 분포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떤 뭐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함수에서 그죠? 이 함수에서 이제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래 모분포는 지금 유니폼입니다, 그죠? 모분포는 유니폼이에요. 모분포 유니폼인데 여기서 내가 이제 샘플링을 할 거예요. 샘플링 할 건데 제가 한 9개 정도 샘플링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왜 안 돌아가? 왜 안 돌지? 시간이 걸리는구나. 다시. 왜 이렇게 느리냐?
원래 샘플을 제가 유니폰으로 정해 볼게요. 이게 원래 PDF입니다. 그죠? 예. 이게 확률 이게 PDF입니다. 뮤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뮤 어디가 있겠죠. 그래서 n을 내가 샘플 10개를 추출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미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샘플링을 할 거잖아요. 10개를 샘플링을 해요.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10개를 샘플링 했어요. 아직까지 안 보이죠, 잘? 이걸 여러 번 할 수 있구나. 10개씩. 10개씩 뽑은 거를 제가 5번 해볼게요. 아닌가? 야, 나오죠? 이거 5번은 안 되나? 돌고 있는 건가? 밑에 있네. 밑에 나오네. 밑에 나오는구나. 씨. 아닌가? 이거 맞나? 리셋. 100번. 위에 먼저 한번 해야 되나? 한번 돌리고. 그렇지. 자, 10번 돌렸어요. 지금 10번 돌렸죠, 위에 거. 샘플링 10번 해가지고, 요거의 민을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5번 더 해봅시다.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10개 뽑아가지고 민값 구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차피 민값을 구하려면 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썸에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아까처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얘 민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확률 분포든 자기의 민이 있을 거예요. 자기 민이 있고 베리언스가 있을 겁니다. 분포가 저기 뭐라 그러냐 편차가 있을 거야.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민하고 분산 구하는 공식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해 보면 미디엄이 뭐 이게 표준 편차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이거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9.5입니다. 그죠? 유니폼은 그죠? 표준 편차라는 게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모멘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짓을 계속하면 가우시안 분포에 수렴하게 돼요. 이게 쉽게 이런 함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또 이제 10개 샘플을 10개 샘플을 빼는 거지. 여기 민값이 나왔죠? 5번 더해. 5번 더해. 이거 다 해. 계속해요. 민이 어디를 따라가요? 원래 분포의 민을 따라가죠. 그죠? 근데 결국 계속 하다 보면 100번 돌리고 나면 이 도란 전자를 어떻게 하냐? 기다려야 되나? 어쨌든 이게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라는 건데요. 어떤 분포든 큰 수만큼 제가 샘플링을 하면 결국은 어떤 특정 샘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우시안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바이노미얼에서도 봤듯이 결국은 우리가 몇 번을 했고 그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지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다 적용한 분포는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베르누이,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이에요, 그죠? 바이노미얼 분포예요. 근데 이 분포가 결국 우리가 원래 모분포가 바이노미얼이라는 거예요.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실제서 우리가 뭔가 뭐 샘플링을 하건 뭘 하거나 하게 되면은 미인값이나 이런 게 보통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뭐 서멀로이즈나 대부분 서멀로이즈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샘플을 할 때 우리 언바이어스드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봤던 것처럼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서처럼 우리가 모 분포에서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은 가우시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전 확률을 계산할 때도 가우시안 형태 혹은 가우시안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파라미터를 쓰는 사전 확률을 추정하고 한다면 쓰기도 편하고 우리가 그거를 계속 재기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우리가 어떤 샘플링을 했고
그걸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유출을 해냈어요. 아까 같은 뭐 저기 아까 같은 산술 평균을 하던 그죠? 산술 평균을 뭔가를 하던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걸 계속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샘플링을 다시 할 거고 거기서 다시 더 민값이나 뭔가를 얻어낼 거고 그 확률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라미터들 똑같이 쓸 수 있는 우리 모, 저기 모수의 파라미터 그 저기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타 함수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감마 함수 보면은 감마 함수를 아까 보면 여기 감마 함수를 보면은 팩터리얼이 그죠? 이렇게 뭐 커지는데 팩토리 커지는데 이게 이산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팩토리얼이 어때요? 정수 느낌표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 얘는 내가 샘플링을 딱 했을 때 이산 확률 기준으로 샘플링을 계속 했다는 가정하에 내가 전체 가지수를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잖아요. 실제 0과 1이 아닐 확률도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이게 가운데 사이 있죠. 이 사이를 어떻게 채워볼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감마 함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정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고 정의역이 실수면 이게 정형할 수 있으면은 이 팩토리얼을 확장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감이 오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팩토리얼이라는 fx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토리얼 안에 2분의 1도 들어갈 수 있고 실수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마함수거든요. 감마함수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감마함수가 관계식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팩토리얼에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제기적이잖아요. 이해되죠? x가 x-1의 1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감마함수의 정의가 이거거든요. 감마함수 정의가 이거거든요. 감마함수가 일단 저 올릴 때 같이 자료를 같이 좀 정리해서 다시 올릴게요. 감마함수가 이거예요. 이게 감마함수인데 이 감마함수는요. 이게 어디 갔노? 이게 114가 일장에 이게 연습 문제로 있거든요. 요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아닌데. 1에 114 어딨니? 이거 연습 문제고. 아우씨 진짜 어딨냐? 아우씨 144였나? 114였나? 내가 몇 시간 몇 번을 봤더라. 141. 141. 141.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요게 감마 함수의 정의예요. 여기 감마 함수의 정의인데요. 요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감마 함수가요. x 플러스 1의 감마 함수가 x 감마 함수 x하고 같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풀면 돼요. 이거 풀면 나오거든요. 예. 요거 이걸 한번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이걸 풀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이걸 풀어보면 바로 베타 함수가 되게 이해가 되게 빨리 돼서 네, 뭐 일단 이걸 참조를 하죠 일단. 예. 여기는 좀 부호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죠. 부호가 반대로 돼 있죠 아까랑. 예. 얘는 아까 거기는 유가 그죠. 근데 음수가 이제 양수였는데 어쨌든 감함수 이거 뭐 부호만 바꾸면 똑같아요. 예, 이게 감사하면 감함수죠. 얘를 한번 증명해 보자고요. 얘를 아까처럼 재기함수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새로운 분포를 따로 다시 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보자고요. 이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가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감마함수 x 플러스 잘 보이시죠? 네. x 플러스 1이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 보죠. 그러면은 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정적분 해야 되니까 그죠? 처음에 앞에 식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뒤에 팩토리에 나오는데 이거 부분적분 하는 겁니다. 그죠? 부분적분 공식 기억나세요? 부분적분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런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두 함수 중에 한 놈을 찾아야 돼요. 한 놈은 미분 계속했을 때 없어진 놈 하나 찾아야 되고 한 놈은 적분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gx가 만약에 미분하기 편하다 그러면 gx 미분 이걸로 그죠? 이걸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얘는 네. 이게 부분적분 공식이잖아요. 예.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t의 x를 지금 t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x 승이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얘는 그냥 미분 그 저기 뭐냐 저걸 저기 뭐냐 그 저기 뭐지 저걸로 적분하면 되잖아. 저기 뭐냐 저기 뭐지 그러니까 t를 놔두고 미분하기 편한 게 지수승이잖아. 2의 지수승이잖아. 지수가 적분 저기 미분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바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t를 놔두고 그죠? t를 놔두고 마이너스 t를 저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오고 그죠?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2t 그대로 내려오고 t의 x 저를 미분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거 계속 미분하다 보면 그냥 사라지니까 그죠? t가 결국 0이 되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미분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저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x 밑으로 내려오고 t의 x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맞나요? 이거 어차피 다 올려드릴게요. 예. 고등학교 수죠.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하면 뒤에 거는 괜찮아요. 뒤에 거는 사실 뒤에 거는 저기 뭐냐 t에 그죠? t에 0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한대 들어가면 t에 무한대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가 되지만 뒤에 e가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한대가 가게 되면 좀 애매하긴 하죠.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전 지금 저기 뭐냐 t가 지금 일반 다항함수잖아요. xt로 돼 있죠. 근데 뒤에 e 같은 경우 지수함수로 지금 지수승으로 지금 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빨리 수렴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미넌트는 지수함수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지수함수가 도미넌트라고 가정을 하면 밑에 것도 금방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이걸 이제 로피탈 정리를 써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 어쨌든 근데 어쨌든 도미넌트는 다항함수보다 지수함수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감마함수가 그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마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뒤에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마함수는 x 플러스 1의 감마함수는 x가 앞으로 나온 자기 원래 감마함수가 되는 거죠. 감마함수가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팩토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팩토리얼이란 건 어떻게 보면 자연수나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실제 세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샘플링을 한 거 기준으로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산 확률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연속 확률이나 로지컬한 걸 생각하기 이전부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만든 거지. 그죠? 그래서 감마 함수는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마 함수는 그래서 집어넣어 보는 거지. 2분의 1 넣어 집어넣으면 이런 게 되는 거야. 이거 안 쉬워. 안 쉽죠. 예, 뭐 이렇게 되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예. 어쨌든 이 사람이 되게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걸 확장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까지 왔냐? 우리가 이거 확장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베타 함수라 이걸 확장한 함수라는 이유가 뭐냐? 베타 함수가요. 베타 함수도 똑같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아까처럼 바이노미얼 함수 여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아까는 뭐 했어요? 정해진 n을 우리가 발견한 m 비율로 나눴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발견하고 내가 지금 시행했던 전체 n에서 내가 지금
지금 차수 시행으로 발견한 m으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확률을 계산할 때는 다른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사전 확률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파라미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이걸 더 집어넣고 아까 감마 함수 했던 거 있죠. 감마 함수 만든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고 나면 이거를 사전 확률의 정의를 저기 곱할 때 얘 스케일러만 조작되게 그렇게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게 베타 함수입니다. 이런 거를 컨주게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가 파라메타 그러니까 두 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인데 서로 다른 함수인데 이 함수를 정의하는 파라메타가 같은 것들을 컨주게이트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한번 해 이거 몇 시야 지금? 2시간 그쵸 좀 그렇죠. 또 다른 또그 수업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것 좀 길긴 해요. 이것도 길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베타 함수 시뮬레이터들도 있거든요. 한번 보죠. 데모스 맞다. 데스모스 이것도 소개시키려고 했다. 데스모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 같은 거로 어떤 혹시 좀 멈춰. 그래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려보고자 할 때 이 사이트를 쓰면 좋거든요. 이 데스모스가 잘 보세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YX 바로 그림 그려주죠. 2차, 3차, 그죠? 그림 바로바로 그려주죠. 뭐 이거 너무 커졌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죠. 예, 이 사이트 이게 여러 시각화가 되게 중요해요. 식 같은 거나 이런 거 제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때는 이렇게 바로 보면 되게 좋거든요. 하여튼 이건 좀 너무 좀 이건 너무 같고 이거 말고 시뮬레이터가 좀 만만한 게 없나? 볼프랑 안 열어봤는데. 자, 알파랑 베타가 1인 경우에 그죠? 1인 경우에는 유니폼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PDF가 유니폼 형태로 나옵니다. CDF는 당연히 이제 뭐 사선으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 2가 아니라 3, 6 이러면 PDF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거를 구해보면요. 이게 지금 이걸 이게 제가 이 공식 이걸 저걸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요. 이걸 풀어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 베타 함수의 이 민과 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까처럼 3이랑 6 2대 1로 했을 경우에는 2대 1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전체 비율에서 2분의 1만큼의 민이 정해져요. 정해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4랑 8이죠. 민값이 어디로 정해지냐면 0.75 근처에 0.75로 정해집니다. 이게 비율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머리에 안 들어가시죠? 이거를 제가 이거 증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싹 한번 훑으면서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수 있잖아요. 이 시행수를 지금 내 샘플에만 제한 두는 게 아니라 내 이전에 가중치는 얼마였냐를 지금 함수에다가 같이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라미터가 지금하고 이전 프라이어 함수하고 같은 파라미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우시안으로 가게 되면 모든 걸 이제 그냥 뮤랑 저기 베리언스로 다 뭉뚱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뭐 가우시안 이제 두 개 합쳐졌든 세 개 합쳐졌든 다 그렇게 뭉뚱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장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용 실제 내용은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게 어디까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택도 없네.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일이 좀 많아갖고 드리클레까지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이해는 좀 되세요? 이해는 좀 되세요? 이게 계산이 좀 많은데요. 이게 계산을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왜 제가 지금 혼자 계산 해보려고 하냐면 이거 여러분 돌아가면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확률은요. 이거를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수학이라는 게 되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 사람이 직관으로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이건 것 같아. 딱 봤을 때 이건 이건 것 같아. 이게 여기까지가 산술 평균까지예요, 사실. 이게 기하 평균으로 가게 되면 n-1로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직관으로 잘 안 오거든요. 만약에 기하 평균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죠. 근데 이게 직관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가우시안도 그래요. 가우시안 분포도 이거 이 가우시안 그러니까 이거 가우시안 분포도 이걸 이 뭐지 이 데리베이션 뭐라 이거 유도를 하면 바로 이해가 돼요. 유도를 하면 되게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놓고 나면 식이 개떡같이 더러워요. 근데 이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래서 직관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진짜 그거를 정확하게 세부 확실하게 알려면 직관의 그 너머에 있어요. 사실 수학이.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 하고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식이 되게 더럽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거죠. 2차 근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직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놓고 나면은 그 식이 어떻게 구성된지 아니까 약간 좀 약간 좀 단백질 3D 구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의 길이 아미노 체인은 있는데 아미노 체인은 우리가 그걸 보고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폴딩이 되느냐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이 되기도 하고 뭐 우리 뭐 백혈구가 되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런 직관에서 벗어난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걸 한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장이 좀 내용이 많아서 이걸 제가 원래 2시간을 생각을 했었는데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나머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제가 그냥 진짜로 수식 답 제끼고 그냥 개념 막 갖고 막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에 진짜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 많아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신경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학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설명도 어렵고 그래서 이 책 한글 책이 있거든요. 도서관에 있어요. 한글 책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한글 책 한번 보고 이거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예. 저도 급하면 그렇게 하니까요. 예.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지 그 뭐냐 그 어디 갔노 그 아까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런 거 LLM 모래 자주 쓰세요. LLM 쓰시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진짜로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시간 더 많이 2시간 또 채울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음, 보고요. 제가 진행을 좀 요런 내용 괜찮으세요? 아니면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식으로 할까요? 책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책 챕터 이게요. 음, 꼭 해야 될 것들이 커널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래픽 이건 안 해도 되나? 커널이나 스파스 이 두 개는 하면 좋고 이건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서 이거 제가 넘어갈 거고요. 믹스처 모델 이거랑 이거 되게 중요하고 샘플링도 하면 좋고 시퀀셜 해야 되고 렉턴트는 사실 이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 어펜딕스 E 라그랑지안 이거랑 그다음에 1장에 KL 있거든요. KL을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어딨지? 연습 문제 있나? 여기 있다. KL. 이거는 이제 학기 전 끝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나머지는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 뭐 제가 데이터 그 자료만 드리고 여러분 보면 금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게 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튼 다음 주에요. 그럼 제가 그 2장을 좀 수식은 제가 최대한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요. 바로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쭈룩쭈룩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제가 자료를 다 올려드릴게요. 그걸 집에서 한번은 보셔야 돼. 한번 풀어보시는 거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좀 제가 좀 할게요. 그래서 수업 내용보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는 쪽으로 좀 할게요. 예. 음,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가 뭐 좀 부족하신 분 안 계세요? 뭐 여기 수업 안 넣으신 분들이라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좀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좀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 같은 거 프로그램 다 하시죠? 프로그램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프로그램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뭐 그럼 프로그램 들고 할거 하면 될까? 중간중간에 뭐 예제 같은 거요. 그런 거 활용은 좀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다들 잘 하시니까. 예. 사실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것도 좀 쪽팔리긴 한데. 예. 그러긴 한데. 뭐 하시다가 나 막히시는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텔레그램에 바로 물어봐 주시고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험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지금 시험 보세요? 다음 주 종합 시험. 종합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러고 지금 다음 주 휴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녹화를 하던 아니면 뭐 과제를 드리던 과제는 이제 뭐 제가 여기 이거 솔루션 있어요. 이 책 솔루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맡기시면 솔루션 보세요. 예. 그거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그 저기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교재 혹시 구매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빨리빨리 끝내려는데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